지금도 안 들린다고요? 지금도 안 들리면 어떡해? 들리고. 아하, 오케이. 그런데 하우링이 생기는 거 한번 봐줘 있어. 깨끗하게 들립니까? 아, 예, 예. 압니다. 조금 전에 그 무슨 일인지 그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하건데 조금 하다가 그 노트북으로 했더만 그 카메라 마이크하고 노트북 마이크가 충돌이 일어난다고 저번에 셰익 부부님 와서 말씀하시건데 그 노트북 그 마이크를 죽여놨더만 지금 노트북을 쓰면서 그걸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 앞에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수행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여쭤보기도 하고 열심히 수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법부님이 한번 찾아오셔서 늘 수행을 짬지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아마 회사를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그만두고 아마 자기 혼자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 끝에 심각하게 그러시더만요. 스님, 어떻게 살면 잘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그분의 사정을 알고 있어서 저도 편안하게 대충 사이서 사는 거 별거 있겠습니까? 그랬더만 차를 한 잔 딱 드시더만은 이제 정색을 해가지고 스님 제가 그냥 이거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차를 한 잔 딱 마시고는 어머님 저도 이거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대충 사시이소. 그러니까 차를 한 잔 마시고는 막 눈썹을 휘날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던 저만 차를 남아있던 거 다 마시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저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와서 그 머리 안 돌아가는 스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제가 스님 이 말을 좀 듣고 싶으니까 스님이 이 말을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말씀을 했으면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밑도 끝도 없이 어찌 살면 좋겠습니까? 해서 저는 그분이 대충 살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심오하게 살지 말고 대충 사십시오. 그래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길이 안 보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 그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 질문이 거칠게 들어오면 답은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고 질문이 편안하게 들어오면 답 또한 편안하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부담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담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사라낭가차미 두띠암피 상강사라낭가차미 따띠암피 부담사라낭가차미 따띠암피 담망사라낭가차미 따띠암피 상강사라낭가차미 숙기호뜨 행복하십시오. 질문을 잘하이소.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저를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을 가지고 있어. 답을 가지고 오시고 스님 저는 이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추정성을 담아서 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법명을 수계식을 하고 법명을 지어줄 때도 있는데 그 법명이 마음에 잘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오셔서 이 법명 마음에 안 드니까 다음 다른 걸로 지어주이소 쿠시든지 아니면 그냥 쓰시든지 영 불편하면 직접 하나 지어 오시든지 일전에 말씀드렸던 망리동 영주함에 계시던 정자 간자 노스님은 아마 은사스님한테서 법명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법명을 받고는 한 3일 정도 고민을 하더만 은사스님을 찾아가셨던 모양이죠. 그러고는 스님 제가 이 법명이 좀 그래서 제가 법명을 하나 지어왔는데 이 법명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다네요. 그러니까 은사스님이 뭐라고 지어왔노? 하더라네요. 그래서 세상을 제가 좀 바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바를 정자 볼간자라고 지어왔습니다. 쿠니 은사스님이 흔쾌히 좋네 쓰시지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됐는갑다 하고 와서 썼다네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어쩌다가 뭐 살다 보면은 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대중들이 이건어건 저분이 분명히 자칭정관입니다. 잘 본다고 지어왔는데 대충 저러시네요 하고 평생을 그러시더랍니다. 색이 들어있어. 어른이 코를 하나 딱 지어주면 그게 대충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꾸 써보시고 또 써보시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그때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행위를 하고 나면은 항상 행위의 결과가 따르겁니다.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뭐라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모친한테 그리 배워가지고 웃자다가 이리저리 한 건 저지르고 혼자 낑낑대면 그 어린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배를 손으로 쿡쿡 찔러가면서 그러시대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너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색이 돼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 네가 하고 싶은 길을 일을 해. 저는 아마 어려서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참으로 살아가면은 살아갈수록 제가 제 길을 마음대로 가는데 가장 큰 자양분이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한참 잠을 자면 그 와잡니까? 그럼 아니 묻고 자고 하라며 그래서 그냥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속가는 한때 멸치 어장을 했었죠. 죽방이라고 하죠. 요 죽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멸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강어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고급 기종들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면 거기에 강어가 들어오든 감성돔이 들어오든 참돔이 들어오든, 그런데 그게 시중에 팔면은 그게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항상 멸치 어장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생각은 멸치만 멸치고 그 외의 거는 전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사무실 같은 데 가거나 어디를 가면 잡인 출입 금지 또는 잡상인 출입 금지, 이런 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좀 쪼리기도 하죠. 어떤 데는 가면은 큰 게 있습니다 하면은 더 쪼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수행도량은 수행을 하는 게 주죠. 수행 이외의 거는 전부 잡스러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수행 외적인 것을 수행도량에서 하면 상당히 불편해 했습니다. 아들이 한다 크면 한두 번은 허용을 해줬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잘 허용을 안 해줬죠. 그런데 이 어른들의 기본 생각이 뭐냐면 수행도량은 수행이 주야. 그러니 수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해도 좋아. 이게 아마 어른 스님들의 기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일주문을 세우면 일주문에 현판을 달아 놓을 건데, 모르죠? 거기에 자빈 출입 금지라고 써놓을지. 그러면 거기에 자빈 출입 금지 해놓으면, 이걸 내가 들어갈까 말까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수행처입니다. 수행을 하실 분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실 분들은 조금 옆으로 비켜주세요, 이 말이라고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주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 그러니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분명히 안내판을 적어 놨을 거고, 그 안내판에는 적어 놓은 사람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의도를 잘 헤아려서 어, 그곳에 가서 내가 뭘 할 건지 살피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객은 객답게 행동할 때 제일 멋있어. 주인은 주인답게 행동할 때가 제일 멋있는 거야. 그게 주인이 주인답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객이 객답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칼날 위에서 춤을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의 안목만큼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본인의 안목만큼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빈이 될 건지 아니면 자빈이 안 될 건지는 오로지 내 자신의 의지력에 달린 문제이고 내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나의 지혜의 수준이 내 삶을 결정한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다부산 사티아라마로 탁발을 나오겠습니다. 아니네요. 내일은 아마 아침 일찍 BTN 초전법륜경 부처님 제초의 말씀 탁발 올라갈 겁니다. 아마 빨리 가면 죽전 휴게소 정도, 조금 늦게 가면 덕평 휴게소 정도 가서 탁발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BTN의 부처님 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TN에 들어가셔서 초전법륜경 그 BTN에 들어가서 스님들 그 초기 화면에 스님들 법문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는 부처님 수행 기술로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는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으로 하나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초전법륜경 좀 많이 보시고 부처님 수행 기술도 많이 보셔서 수행에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그걸 계속 보면서 익히면 될 겁니다. 아마 이번에 진행하는 부처님 제초의 말씀은 불교 전체를 바라보는 그리고 초기 6개월 동안 부처님이 활동했던 것을 부처님이 초기 6개월 동안 일주일 단위로 활동했던 그 일지라고 보시면 되고 요 6개월 동안 활동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후 45년 동안 부처님이 활동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귀한 경전이고 제가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오셔서 꼭 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내일 덕평 휴게소나 죽전 휴게소에 가서 아침 탁발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